여러분 반갑습니다. 본 영상은 교육과 정보 제공을 위한 창작 스토리입니다. 실제 세무 상담이나 세법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. 영상 속 세무사와 사례는 모두 가상의 인물과 상황을 바탕으로 합니다. 세금 신고나 절세 판단은 반드시 공인된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?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, 든든했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남겨진 가족들은 큰 슬픔에 빠지죠. 눈물로 장례 치르고 조문객들 맞이하고 그 며칠은 정말 정신이 없어요. 근데 장례가 끝나고 조용해지는 순간 집안 식구들이 모여 앉아 한숨을 쉬게 되더라고요. 이제 우리 뭘 해야 하지?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. 사람은 언제나 죽음을 맞이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내 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. 특히 장례를 마치고 난 뒤가 더 무서웠어요.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길, 남겨진 재산과 빚, 그 모든 게 한꺼번에 제 어깨로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. 주변에서는 다들 이렇게 말하죠. 아휴, 일단은 장례 치르느라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. 상속세 신고는 6개월이나 있으니까 천천히 하면 돼. 그 말을 들을 땐 그래도 마음이 조금 놓이는 것 같았어요. 근데 막상 집에 앉아서 혼자 서류를 꺼내보니 머리가 하얘지는 겁니다.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,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, 은행은 언제 가야 하는지, 상속세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내야 하는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.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. 내가 혹시 잘못하면 평생 모아온 집안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거 아닐까? 세금을 잘못 내서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? 아니 혹시 빚이 더 많으면 내가 다 떠안게 되는 건가? 이런 불안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몰려오더라고요. 사실 저는 세금이라는 걸 거의 몰랐어요. 연말정산 때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던 거, 자동차세 고지서 날아오면 그냥 내던 거, 그 정도가 전부였죠. 근데 상속세는 다르다더라고요. 제대로 준비 못하면 수천만 원, 심지어 억 단위로도 나온다고 하니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. 결국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. 안 되겠다. 전문가를 찾아가야겠다. 그래서 세무사 상담실 문을 두드렸죠. 마치 환자가 병원 진료실 문을 열 듯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상담실에 들어갔어요. 세무사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.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주시면서 제 얼굴을 가만히 살펴보시더라고요.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속마음을 다 쏟아냈습니다. 선생님, 장례는 치렀습니다.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. 상속세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데 저한테도 그런 일이 닥치는 건가요? 혹시 제가 뭘 잘못하면 자식들한테 짐만 되는 건 아닌가요?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? 제 목소리는 떨리고 손끝까지 차가워지더라고요. 마치 한참 길을 잃은 아이가 어른에게 매달리듯이 저는 세무사님을 바라봤죠. 세무사님은 잠시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뒤 잔잔하게 미소 지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지금처럼 막막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. 상속이라는 건 순서만 알면 생각보다 훨씬 수월해요. 하나씩 차근차근 하면 돼요.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희미하게 불씨가 켜졌습니다.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? 아니 이 세무사님 말씀대로라면 나도 해낼 수 있겠구나. 세무사님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이렇게 이어가셨어요.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. 상속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, 그리고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일들, 제가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.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. 슬픔 속에서도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걸요. 그리고 제 두 손으로 가족의 재산과 삶을 지켜야 한다는 걸요. 첫 번째 비밀, 장례비용 영수증이 재산을 지킨다. 세무사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. 제일 먼저 챙기셔야 할 게 있습니다. 바로 장례비용 영수증이에요. 이걸 잘 모아두셔야 세금을 줄일 수 있죠. 저는 순간 어리둥절했어요. 아니 장례 치르기도 힘들었는데 영수증이 무슨 도움이 되나요? 세무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해 주셨죠. 상속세 신고할 때 장례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최소 500만 원, 최대 1천만 원까지 인정돼요. 또 봉안당이나 납골당 같은 시설 비용은 500만 원까지 공제돼요.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받은 계산서, 봉안당 영수증, 카드 전표까지 꼭 챙겨두셔야 합니다. 그게 나중에 세금을 줄여준 증거가 되거든요. 저는 그제야 무릎을 탁 쳤습니다. 아이고 그거 다 버릴 뻔했네요. 앞으로는 꼬박꼬박 모아둬야겠어요. 두 번째 비밀,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. 세무사님은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상속이 시작되면 반드시 한 달 안에 사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 이걸 미루면 과태료도 나오고 그 다음 절차가 다 막혀버려요.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. 사망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? 세무사님은 손가락을 들어 올리면서 덧붙이셨어요. 사망신고할 때 꼭 같이 하셔야 할 게 있어요.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.
이걸 신청하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. 은행 예금, 보험, 증권, 국민연금, 세금 체납까지 다 알려줍니다. 이걸 빨리 해두셔야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아니면 한정 승인을 할지 미리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. 저는 그제야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. 아이고 괜히 미뤘다가 큰일 날 뻔했네요. 세 번째 비밀 채권과 채무 반드시 확인하기. 세무사님은 목소리를 조금 낮추며 강조하셨어요. 상속에는 재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. 빚도 함께 넘어옵니다.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죠. 아니 그럼 아버지가 남긴 빚까지 제가 다 떠안는 건가요? 세무사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. 그럴 수도 있지만 방법이 있습니다. 중요한 건 빚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거예요. 돌아가신 분 통장 거래 내역, 휴대폰 문자, 메모 한 장에도 채권 채무 단서가 숨어 있어요. 그러니까 휴대폰 절대 초기화하지 마시고 통장 내역도 다 확인하세요. 저는 깜짝 놀라서 손뼉을 쳤습니다. 네 번째 비밀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.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. 만약 빚이 더 많으면 자식들이 다 떠안아야 하나요? 세무사님은 눈을 크게 뜨며 말씀하셨습니다. 그럴 필요 없습니다. 선택지가 있어요. 빚이 많으면 상속 포기를 하시면 돼요. 재산도 빚도 아예 안 받겠다는 거죠.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하다면 한정 승인을 하시면 됩니다.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거예요. 근데 이건 반드시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. 기간을 넘기면 빚까지 다 떠안게 되니 절대로 미루시면 안 돼요. 저는 그제야 한숨이 나왔어요. 휴 다행이네요. 이걸 몰랐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. 다섯 번째 비밀 금융재산 10년치 내역이 핵심이다. 세무사님은 서류를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상속세 신고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금융 내역입니다. 돌아가신 분이 은행이나 증권, 보험에서 거래한 기록 최소 10년치를 확인해야 해요. 왜냐하면 돌아가시기 전 10년 동안 자녀에게 준 돈도 상속 재산으로 합산되거든요. 제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. 아니 10년 전에 준 전세 자금이나 결혼 축의금까지 다 포함되나요? 세무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죠. 맞아요. 생활비처럼 일상적인 건 제외되지만 집장만, 큰 목돈 이체는 증여로 봅니다. 이걸 신고 안 하고 숨기면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몇 배의 세금을 맞을 수 있어요. 그러니 반드시 10년치 내역을 엑셀 파일로 요청하세요. 종이로 받으면 산더미처럼 쌓여서 확인하기 힘들어요.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. 아이고 이거 미리 알길 참 잘했네. 여섯 번째 비밀 부동산 상속 시가 평가가 승부다. 세무사님은 도면을 펴놓고 제 눈을 바라보며 설명해 주셨어요. 부동산은 상속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. 아파트라면 비슷한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, 단독주택이나 상가, 빌딩은 감정평가를 받아야 해요. 이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억 단위로 차이 날 수 있어요. 특히 2025년부터는 국세청이 주택까지 감정평가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. 그러니 기준 시가만 믿고 신고했다가는 나중에 훨씬 높은 금액으로 다시 매겨질 수 있습니다. 저는 입을 딱 벌리며 말했죠. 그럼 집이 재산이 아니라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겠네요. 세무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히 대답하셨어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상속세 신고 전에 반드시 부동산 가액을 꼼꼼히 검토해야 해요. 이 부분에서 세무사와 상의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. 일곱 번째 비밀 세금 신고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. 세무사님은 마지막으로 깊이 당부하셨습니다. 상속세 신고는 단순히 서류 몇 장 내는 게 아닙니다. 상속세, 종합소득세, 취득세까지 모두 챙겨야 하죠. 특히 상속세는 계산 과정이 복잡하고 공제 항목도 많아서 전문가 도움 없이는 제대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.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고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꼭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.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. 아 이제야 앞이 좀 보이네요. 오늘 말씀 안 들었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. 에이 뭐 영수증 하나 챙기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. 사망신고야 다들 하는 거잖아. 부동산 있으면 세무서에서 알아서 계산해 주겠지. 이렇게 쉽게 생각했죠.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직접 해보니까 세무사님 말씀대로였어요. 장례비 영수증을 꼼꼼히 모아놨더니 생각보다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고요. 사망신고랑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해놨더니 숨겨진 빚까지 빨리 파악할 수 있어서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가족끼리 미리 결정할 시간을 벌 수 있었죠. 만약 그걸 몰라서 3개월을 넘겼다면 아마 저희 가족은 빚까지 떠안고 평생 고생했을 거예요. 무엇보다 크게 느낀 건 이거였어요. 나는 재산이 별로 없으니까 상속 걱정할 필요 없다.
이 생각이 정말 위험한 착각이었다는 거요. 재산이 많지 않아도 작은 빚 하나 보증 하나 때문에 자식들이 평생 고생할 수도 있더라고요. 반대로 영수증 하나 챙기는 것, 사망신고 한번 제때 하는 것만으로도 억 단위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걸 몸으로 느꼈습니다. 세무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. 큰 재산을 지키는 건 거창한 법도 아니고 복잡한 비밀도 아닙니다. 작은 절차 하나, 서류 한 장 챙기는 게 가족의 평생을 지키는 길이에요. 그제서야 저는 확신이 생겼습니다. 저를 살린 건 비싼 약도 대단한 법률 기술도 아니었어요. 바로 작은 준비, 작은 습관이었죠.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 세대가 꼭 알아야 할 걸 하나 배웠습니다. 상속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닥친다. 그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. 그리고 그 순간 내가 미리 준비했느냐 아니면 손 놓고 있었느냐. 그 차이가 가족의 미래를 갈라놓더라고요. 여러분 제발 부탁드릴게요. 오늘 제 얘기가 남 얘기 같지 않다면 그냥 듣고 끝내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해두세요. 장례비 영수증 챙기는 것, 사망신고랑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기, 가족끼리 채무와 재산을 미리 확인하는 것. 그 작은 준비가 여러분 자녀와 손주를 지켜줄 겁니다. 저는 지금도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. 그래, 그때 정신 차리고 세무사님 말씀 잘 들은 게 참 잘한 일이야.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가족을 살렸구나.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. 저를 살린 건 작은 습관이었어요. 그 습관이 결국 제 인생을 바꾸고 제 가족을 지켜줬습니다.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언젠가 이런 상황을 겪겠지 하는 걱정이 드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시작해보세요. 여러분 가족이 그 준비 덕분에 웃을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.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평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.